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로 마무리된 국정감사는 지역의 입장에서 차별과 소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는 지적입니다. 큰 틀로 보면 대선 개입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70여 년 전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광주 전남 대학생연합이 규탄대회에 나섭니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을 정리하자면 지역 입장에서는 차별과 소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고 큰 틀로 보면 대선 개입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광주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인사에서 소외는 더 심해졌고 예산은 차별.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은 건설이 되고 어느 지역은 건설이 안 되고 이게 자꾸 지역 감정으로 되고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부족한 일자리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은 세금조차 제때 못 내는 통계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금년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세금을 못 낸 체납자들 이것도 이제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이나 돼요. 한비돈전 2호기의 부실정비 의혹. 만성적자로 문매를 맞은 F1 대회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적자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대선 개입 의혹은 점입가경. 보훈처와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데 피감 기관들은 모르쇠와 버티기로 맞섰습니다. 자, 협찬처에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협찬자가 밝히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와중에 국정원이 광주 전남의 대안학교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상태예요. 이게 뭐지?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 국정원은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19일 동안의 국정감사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어김없이 무용론이 제기되는데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막상 현장 감사에서는 성의 없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 없이 30여 명의 국토교통위 의원 모두가 참석한 전남도청 국정감사. 의원 한 명에 배정된 시간은 겨우 5분. 질문도 답변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핵심을 짚거나 날카로운 질문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시간만 때운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대충 질문만 던져놓고 서면 제출만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 오후 국감장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떠 맥 빠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중복성 질의에 있어서는 타 의원과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기히 언론에 보도돼서 이슈화된 것을 또다시 이슈화하거나 또는 감사원 등에서 또는 각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들고 오는 이러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국감장에서는 물에 술 탄 듯한 성의 없는 질문 태도에 감사반장이 질책하는 총국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피감기관은 국회에서 요구한 1000건 넘는 국감 자료를 준비하느라 일상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 그런데도 막상 현장 국감은 부실하다 못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면서 국감 무용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현 국감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상시 국감에 공감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광주 전남 대학생연합이 오늘 규탄대회를 갖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연합은 오늘 오후 5시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오늘 행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며 일제 때부터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학생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호남 비하성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비하 발언으로 국민과 호남인을 모욕했다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호남하면 부정, 반대, 비판, 과거 집착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발언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70여 년 전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4년 동안 벌인 재판 끝에 얻어낸 승리라 할머니들이 감격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할머니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1940년대 말 당시 13살 소녀들이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가 68년 만에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당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면 속에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섰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 13세, 14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점, 또 피해자들이 여성이다 보니 그 후에 위안부로 오인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두 진 할머니들, 후생연금조차 1940년 당시 금액인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만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낙담했지만 이번 판결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 올 줄을 68년 만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 개인과 민간 기업끼리의 다툼이라 관여할 수 없다며 외면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실망도 했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셈인데요. 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렵게 고통을 당한 분들이 스스로 지치지 않고 할머니들이 끝까지. 재판과 기자회견장에는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들도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어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가 일부 반영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자동차 전용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어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송성웅 회장 취임식을 갖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을 다짐했습니다. 송성웅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회원 권익 증진에 주력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